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기록보다도 세트 성공은 사실 조금은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배구TV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구 기록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끝난 후에 기록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어느 선수가 몇 포인트 했는지 득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격 득점도 전위와 후위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킹 득점, 서브 득점, 그리고 범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공격 성공률과 효율, 그리고 점유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이렇게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공을 때렸는지 그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공률은 쉽게 말해서 10개 중에 5개를 성공시키면 50%의 성공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효율은 성공한 거에서 내가 실패를 하거나 블로킹에 차단이 된 것도 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개 중에 6개를 성공을 했는데, 그럼 60%여야 되잖아요. 성공률은 60%인데 내가 거기에서 아웃도 하나 때리고, 그리고 블로킹이 막 2개도 걸렸어. 그러면 6개에서 3개를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30%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효율이 높은 공격수가 좀 더 공격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효 브로킹이 나오는데, 이 유효 브로킹은 블로킹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편이 수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랠리가 되게끔 이 진행되는 공을 말을 하는 건데, 물론 꼭 우리 팀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맞아서 상대 팀으로 가서 랠리가 진행이 되는 거를 유효 브로킹을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킹 득점도 좋지만 이 유효 브로킹을 잘하는 팀이 또 브로킹이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시브 효율이 나오는데, 리시브 효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이랑 효율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효율적인 거를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리시브도 그 엑설런트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엔드라인 저 뒤쪽에 보면 서브 치는 선수들 그 A보드 뒤쪽에 기록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요 정도 된 공은 엑설런트다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성공인 거죠. 리시브 성공. 그리고 실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또 빼요.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받아가지고 5개는 잘 갔는데 내가 하나를 실점을 했어. 하나를 실점을 하면은 원래는 50%의 성공률이어야 되는데 하나 실점을 했기 때문에 하나 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까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에서. 그걸 이제 값을 구하고 나면 효율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킹 세트마다 몇 개인지, 서브가 세트마다 몇 개인지, 그리고 세트도 토스한 거 세트도 세트마다 몇 개인지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들은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것보다는 세트에 몇 개를 했느냐의 값을 구해요. 그래서 총 우리가 한 경기에 10개의 블로킹을 했는데 우리가 5세트를 했어. 5세트를 하게 되면은 10개 나누기 5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트당 2개의 블로킹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경기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세트가 쌓이고, 블로킹 득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기에는 잘하고 어떤 경기에는 많이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우리 팀은 세트당 블로킹을 1.2개를 하거나 1.5개를 하거나, 혹은 좀 많이 나오는 팀은 우리는 세트당 그래도 평균적으로 2개의 블로킹은 나온다 이렇게 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세트로 나누거든요. 세트로 나눴을 때 우리가 한 세트에 평균적으로 서브 득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 블로킹 득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기록을 하고, 세트 성공은 세트에 그러니까 세트 성공은 사실 세터가 올린 공이 공격에서 성공이 되는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우리 팀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대부분의 공을 세터들이 올려주지만 꼭 세터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몇 개를 시도했느냐보다는 내가 올려준 공이 몇 개가 성공이 됐느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내가 또 뛰었던 세트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총 30개의 공을 성공을 시켰는데 우리 팀이 오늘 3세트를 갔어. 그러면 나는 세트 성공률이 세트당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한 개수에서 내가 한 세트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트당 평균 나는 몇 개의 세트를 성공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사실 세트 성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토스가 정확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성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토스를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공격수가 너무나도 잘 때려줬어. 그래서 성공이 됐는데 이건 어쨌든 나의 세트 성공률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기록보다도 세트 성공은 사실 조금은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중간중간 보다 보면 누구 선수 누구 선수 누구 뭐 누구 선수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고 뭐 점유율, 성공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점유율 아시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팀에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만 내가 몇 퍼센트의 공을 내가 때렸는지, 그리고 성공률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세트 뭐 중간중간에 뭐 공격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선호하는 그 코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직선을 좀 좋아했지만 직선으로 때리는 시도 자체가 나는 막 한 50% 이상이야. 그리고 대각 쪽, 대각 완전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는 완전 직선, 그리고 반 직선, 그 다음에 반 크로스, 완전 크로스 이렇게 좀 나오는데, 나는 뭐 직선은 50%를 때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나눠서 때린다. 완전한 대각은 뭐 한 10%밖에 안 되고, 반 크로스, 반 대각은 한 2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표는 저 선수는 어디 코스를 좀 잘 때리는 선수구나 라고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사실 그거를 이제 모든 상대 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알고도 못 잡는 게 배구고, 그리고 이게 좀 상대 팀마다 좀 달라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직선을 좋아하는데 직선에 너무 블로킹이 높고 좋은 선수가 오면 저도 사실 직선을 많이 선호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좀 다른 쪽을 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공격 코스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양의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그 코스를 이렇게 쭉 보면 모든 코스를 다 때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 20%, 여기 20, 여기 20, 여기 20, 여기 20 이런 식으로 어느 코스를 꼭 선호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모든 포지션을 모든 코스를 다 때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코스를 골고루 때리면 상대 팀들이 그쪽에 대한 대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좀 모든 코스를 다 때려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좋은 공격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승점, 그리고 승과 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트 득실, 점수 득실이 나오는데, 뭐 승점이나 승패는 간단해요. 이겼을 때 우리가 3점을 기본적으로 얻어가는데 3대 0이나 3대 1로 이겼을 때는 3점을 얻고, 3대 2로 이겼을 때는 우리 이긴 팀은 2점, 그 다음에 진 팀, 2세트를 가져간 팀은 1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산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트 득실이 나오는데, 내가 딴 세트가 있고 잃은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득과 실을 따지는 건데, 내가 딴 세트 나누기, 상대한테 내어준 세트를 나눠요. 그러면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또 나중에는 뭐 승점, 승패 다 했을 때도 너무 똑같으면은 이 세트 득실을 또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트 득실도 나중에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것마저도 똑같다. 그러면 점수 득실이 있어요. 점수 득실은 우리가 25점을 따야지만 이제 그 세트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듀스가 아닌 이상 25점을 따면 그 세트를 따내는 건데, 25점이 아닐 수도 있고 29점일 수도 있고 뭐 30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점수, 우리 팀이 얻은 점수 나누기 상대한테 내어준 점수를 이 계산을 하면은 또 그 점수 득실이 나오거든요. 그 점수 득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이렇게 뭐 득과 실을 나눠 가지고 나오는 값인 거예요. 그것도 거기까지 가서 뭐 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정말 모르는 거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좀 배구가 어려워요. 해설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지만, 이 또 유튜브를 하면서도 저도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